이걸 모르고 엽산을 안 챙기시면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75세 100세 의사 박상철입니다.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진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73세 김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며느리가 모시고 왔는데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밥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시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죠? 방금 뭔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평소 잘 알던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왔는데 나오지 않거나 말이에요. 김 할머니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거든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인데 이게 높으면 뇌혈관을 직접 공격해서 치매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영양소가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 쌓이고 결국 우리 뇌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엽산이 치매 예방에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엽산을 섭취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엽산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산은 우리 몸에서 DNA를 만들고 복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특히 뇌세포와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는데 엽산이 부족하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가장 무서운 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일종의 독성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나서 생기는 유독한 폐기물 같은 거죠. 정상적이라면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무해한 물질로 바꿔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엽산이 부족하면 이 독성 물질이 혈관 속에 계속 쌓이게 돼요.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관벽을 직접 공격해서 상처를 내요. 상처난 혈관벽에는 콜레스테롤과 각종 찌꺼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마치 상처난 파이프에 녹이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뇌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가늘고 섬세해서 호모시스테인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되고 서서히 좁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이렇게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즉 치매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지 않나요? 계단을 오르면 유난히 숨이 차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거나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이에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의학적 사실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어르신들은 정상인 어르신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1배 높았어요. 그리고 뇌졸중 위험은 2.5배나 높았고요. 더 놀라운 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거예요. 엽산을 3년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엽산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엽산 보충제를 3년간 복용한 어르신들의 뇌가 실제로 젊어졌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MRI로 뇌를 촬영해보니 뇌 위축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인지 기능도 5에서 7세 정도 젊은 수준으로 개선됐어요.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3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계속해 볼게요. 할머니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25였어요. 정상이 10 이하인데 2.5배나 높았던 거죠. 엽산 수치는 정상의 절반도 안 됐고요. 제가 할머니께 엽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라고 권했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콩류, 그리고 엽산 보충제도 함께 드시도록 했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니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5로 떨어졌어요.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개선된 거죠.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도 할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셨다고 좋아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호모시스테인이 12까지 떨어졌고 할머니는 혼자서도 시장을 보러 다니시고 손자들과 함께 보드게임도 하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경미한 뇌졸중을 한번 겪으신 후에 오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또 다른 뇌졸중이 올까봐 무척 걱정하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 할아버지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22로 매우 높았어요. 평소 채소를 거의 안 드시고 고기 위주로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는 식단 변화와 함께 엽산 보충제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더 먹어야 하나고 하시더니 부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꾸준히 드셨어요. 4개월 후 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이 13으로 떨어졌고 1년 후에는 10 정도로 정상화됐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추가 뇌졸중 없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69세 이영희 할머니 사례예요. 할머니는 우울감 때문에 오셨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의욕이 없고 자꾸 우울해진다고 하셨거든요. 검사해보니 엽산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혼자 사시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고 특히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엽산이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드리고 엽산이 풍부한 음식들과 보충제를 권해드렸어요. 2달 후부터 할머니가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4달 후에는 요즘 예전처럼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할머니는 아파트 분여회 활동도 하시고 손자들도 자주 봐주실 정도로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엽산 섭취의 효과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기능 개선입니다. 엽산은 뇌세포의 DNA 합성과 복구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충분히 섭취하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모두 개선될 수 있어요.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돼요. 두 번째는 심혈관 보호 효과입니다.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서 혈관을 보호해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요. 세 번째는 우울감 감소입니다. 엽산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에요. 충분히 섭취하면 기분이 밝아지고 의욕도 생겨요. 혹시 요즘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시다면 엽산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네 번째는 빈혈 예방입니다. 엽산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엽산이 부족하면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는 특별한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빈혈이 있으면 더욱 피곤하고 어지러우며 숨이 차요.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엽산은 백혈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해요.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어요. 특히 겨울철에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럼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녹색잎 채소가 가장 좋은 엽산 공급원이에요. 시금치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절반 정도인 194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상추, 양상추, 케일,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도 엽산이 풍부해요. 콩류도 훌륭한 엽산 공급원이에요. 렌틸콩 100g에는 181마이크로그램, 검은콩에는 149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두부나 된장, 청국장 같은 콩 가공식품에도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가 좋아요. 오렌지 한 개에는 약 55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어요. 딸기, 바나나, 멜론, 아보카도에도 엽산이 풍부해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해바라기씨 100g에는 무려 227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어요. 호두, 땅콩, 아몬드에도 적당량의 엽산이 있고요. 동물성 식품 중에서는
간이 가장 좋아요. 소간 100g에는 290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간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달걀 노른자에도 엽산이 들어있어요. 달걀 한 개에는 약 22마이크로그램 정도 있고요. 곡류 중에서는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에 엽산이 많아요. 흰쌀보다는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엽산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식사량이 줄어들고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엽산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엽산 보충제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엽산 권장 섭취량은 하루 400마이크로그램이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분들은 8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까지 드셔도 괜찮아요. 엽산 보충제는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가 잘 돼요. 아침 식사 30분 전이나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드시면 좋아요. 물과 함께 충분히 드시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엽산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비타민 B12와 함께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엽산과 B12는 함께 작용해서 호모시스테인을 없애거든요. 특히 B12 결핍이 있으신 분이 엽산만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엽산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B12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거나 따로 B12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B6도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B6, B12, 엽산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호모시스테인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복용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셔야 해요. 일부 항암제는 엽산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항경련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페니토인 같은 약물은 엽산과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도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엽산이 몸에 축적될 수 있으니까 용량을 조절해야 해요. 복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속이 메스껍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용량을 줄이거나 식후에 드셔보세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까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아연 흡수가 방해될 수 있어요. 하루 100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너무 싼 제품은 피하세요. 적정 가격대의 제품이 품질도 좋고 안전해요. 복용 시작 후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에서 3주 후부터 피로감이 줄어들고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1개월에서 2개월 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확실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지 기능 개선은 시간이 더 걸려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드셔야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해요. 3개월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확인하시고 6개월마다 엽산과 B12 수치도 검사 받으세요. 엽산은 열에 약해서 조리할 때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채소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삶으면 엽산이 많이 빠져나가요. 냉동 채소도 괜찮아요. 요즘 냉동 기술이 좋아져서 신선한 채소와 영양가가 비슷해요. 오히려 냉동 시금치가 생 시금치보다 엽산 함량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술은 엽산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엽산 결핍이 생기기 쉬워요. 가능하면 금주하시고 부득이 드실 때는 엽산 보충제를 더 충분히 드세요. 흡연도 엽산을 파괴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비흡연자보다 1.5배 정도 더 많은 엽산이 필요해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도 엽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엽산 보충제를 드실 때는 커피나 차와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엽산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엽산 보충제를 더 충분히 드시거나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 여러분, 엽산은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엽산 섭취량이 권장량의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족한 상태로 지내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75세인 저도 매일 엽산 보충제를 먹고 있고 덕분에 아직까지 머리가 맑고 기억력도 좋은 편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억력 저하나 치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엽산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관리해보세요. 처음에는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개월에서 3개월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실 거예요. 가족들도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요즘 할머니가 예전보다 또렷해지셨네. 할아버지가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한 뇌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치매나 뇌졸중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엽산 하나만 잘 챙겨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작은 알약 하나만 드시면 되는 거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호모시스테인 검사와 엽산 수치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할 수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엽산과 BCB가 들어간 보충제를 고정 댓글에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구매처를 적어 둘 테니 혹시 엽산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구매해 보세요.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가격도 가장 저렴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